온다는 기별도 없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 이맘때면 생각나는 최고의 별미가 있으니 지금 먹어야 제맛. 바로 가을 버섯입니다. 예부터 왕실의 진상품으로 귀한 대접받아온 버섯. 그만큼 버섯은 예나 지금이나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천연 보약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한명숙 요리연구가, 한동하 한의사, 국악인 남상일과 함께 제철 맞아 더욱 맛있는 버섯 중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다는 국민 3대 가을버섯의 효능부터 요리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내일 10월이에요. 네, 근데 가을이 온 게 맞죠? 9월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네. 날이 좀 더웠는데 네. 비가 오고 나서 좀 기온이 좀 내려간 느낌이 들고요. 이제는 일교차도 좀 느껴질 정도의 날씨가 됐습니다. 네. 근데 너무 반가운 거는요. 네. 설악산에 이제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네. 여러분, 올해는요, 단풍이 그렇게 예쁠 거래요. 맞아요, 일교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설레요, 정말.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해에 단풍이 그렇게 이제 새빨갛고 좋다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잖아요. 예, 예. 저도 요새 이렇게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낙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설레면서 네. 또 시몬을 찾고 싶기도 하고. 시몬, 너는 아느냐?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을이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면서 단풍 구경도 그렇고 또 맛집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철 맞은 식재료로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부터 밑반찬 만드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 자존심 중에 자존심. 네. 목요 맛집인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 네. 가을이 깊어질수록 맛도 향도 깊어지는 바로 뭔가요? 그 재료. 네. 버섯입니다. 버섯. 네. 야. 남상일 씨가 캬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뭔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제가 버섯 색깔의 한복을 오늘 입고 진짜 나왔는데. 사람버섯이야, 사람버섯. 표고버섯 색깔로다가 이 버섯으로 말할 것 같으면 쫄깃한 식감은 마치 고개 같고 하이. 강은 산의 내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버섯이로구나. 와. 어이! 그리고 이 신만이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맘때가 되면 이 산삼 이런 거 안 캐시고 버섯 캐러 그렇게 다니실 정도로 아주 제철이고 또 요즘은 또 이 재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재배가 안 돼서 산에만 가서 구해와야 네. 되니까 네. 정말 귀한 식재료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요. 또 오늘 또 의상 준비를 또 표고버섯 색깔에 맞춰서 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가을 느낌이 물씬 판소리 나네요. 한 자락까지 아주 멋지게 들어봤는데 네. 선생님 우리가 버섯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기록상으로 오래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처음 문헌에 기록된 것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처음 나옵니다. 오, 그렇게 지금부터 오래요. 보면 네. 이제 선덕여왕 3년에 왕에게 버섯을 진상을 했는데 그 버섯이 바로 금지. 금으로 만든 버섯이 아니라 뭘까요? 영지버섯의 다른 영지버섯. 이름입니다. 영지버섯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이 조선 중기 광해군 때 완성됐거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한 20종? 얼마 안 됐죠. 네.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버섯 종류만은 2만 종이나 됩니다. 이만이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1,900여 종이 자생하면서 이 중에 517종을 섭취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약용 버섯은 204종으로 굉장히 많죠. 요즘은 이제 인공 재배가 가능해서 꾸준히 이제 버섯 재배 농가가 늘고 있어서 우리가 늘 자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참 반가운데 네. 버섯을 두고 또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요? 신의 음식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인간이 훔친 음식이라고. 야, 그 정도로 맛도 좋고 뭐 영양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데 이게 사실 네. 지금은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섯이 가을에 유독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버섯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식물이나 채소가 아니라 곰팡이와 같은 균류죠. 맞아요. 균사체가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 땅속에서 얽히고 설킨 균사체가 탄소가 풍부한 부식토나 나무, 숲 이런 영양 공급원으로부터 버섯이라는 독특한 모양을 띠면서 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버섯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버섯의 인공 재배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잖아요. 네. 그때 여름철의 영양분을 가을에 다 온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을 버섯의 맛과 향 그리고 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네. 버섯 밥상 한 상이면은 이게 바로 가을에 제대로 된 보약이 아닐까 맞습니다. 이제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국민 3대 버섯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고 맛집 못지않은 요리 비법은 무엇인지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버섯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버섯 요리에 대한 나만의 비법 있으시면요.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고 거기 창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의견이나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 3대 가을 버섯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체조부터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고 다음 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나와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오후 1시 운동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총 7동작 30초씩 진행됩니다. 먼저 제자리 걷기입니다. 가슴을 펴고 턱을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팔을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걸어줍니다. 새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과 발 사이를 V자 형태로 만들어 손을 Y 모양으로 올리면서 하늘로 쭉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발과 발 사이의 V자 간격을 유지하고 손을 쭉 뻗어서 Y자 형태로 가슴을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벌려 가슴 내밀기 운동입니다. 고혈압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말초기간에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실 경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슴을 내밀고 양팔과 반대쪽 팔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손모아 원그리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엉덩이는 뒤로 빼며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줍니다. 어깨 너비 정도의 원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그려주면서 등 근육을 움직여주는데요.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등 우리 몸의 큰 근육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칼로리 소비율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 깍지 끼고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가볍게 깍지를 띄우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주면서 옆 근육을 늘려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비틀어주면서 복부 옆 근육을 늘려줍니다. 팔꿈치 무릎 찢기입니다. 먼저 양팔을 모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찍었다가 다시 펴주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두 번 정도 반복한 후에 W 모양으로 양손을 쭉 등 뒤로 모아주며 고개는 천장으로 들어 호흡을 크게 내쉽니다. 이 운동은 전체적인 디스크의 압력 조절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팅 동작입니다.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마주 닿게 마치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무릎과 팔꿈치를 찍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쉬운 밸런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낙상 방지 및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입니다. 팔 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평소 쉽게 손상되기 쉬운 어깨 근육을 부담 없이 풀어주면서 날개 축지 주변의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양손을 가로로 뻗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준 후에 다시 앞쪽으로 원을 3번 정도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한쪽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뒤쪽으로 깍지를 끼어 턱을 쭉 들어주며 천장을 보며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이 7가지 동작의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서 매일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몸의 세포를 일깨우는 한시 체조를 해봤는데 특히 오늘 남상희 씨가 표고버섯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한복을 입었는데 이 운동을 하니까 네. 약간 그 택견의 이크 에크 같은 아니 그런 버섯이 느낌. 숨이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이것 좀 했다고 네. 그래도 운동이 진짜 되네요. 되죠.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개운한 지속적으로 그런 하면 맛이 굉장히 있고.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거기 운동 같이 하셨는데 건강적으로는 우리 체조 어떻습니까? 네, 한 20년 동안 택견을 했거든요, 실제로. 아, 정말요? 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병원에 1시에, 네. 1시부터 점심시간인데 1시에 틀어놓고 환자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예, 진짜 아주 효과 좋은 생각. 너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짧지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해봤고요. 네. 자, 이제 버섯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남상희 씨는 어떤 버섯 요리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버섯이 이제 몸에 좋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넣고 끓인 버섯 매운탕. 그 다 먹고 나서 거기다 또 면 넣어서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버섯은 그냥 살짝 데쳐서 참기름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는 분이네. 그럼 고급진 아는 걸 분이요. 아는 분이요. 아, 고급버섯, 송이 뭐 이런 거 아는 분이에요. 아유, 최고지 뭐. 아유. 자, 그래서 저희가 국민 3대 가을 버섯은 무엇이고 또 어떤 요리를 오늘 또 저희가 맛보게 될지 네.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3대 가을 버섯.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바로 알아볼까요? 네. 짠. 네,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식품 버섯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요 버섯은 네. 아까 한 몇백 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버섯일지 한동아 네. 선생님께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짜잔. 표고. 거예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네. 표고버섯은 방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으로 이것은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요, 암의 발육이나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표고버섯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타테닌도 함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동의보감에도 표고버섯이 나와 있는데요. 표고버섯은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은 없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신을 즐겁게 하고 위를 열어주며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먹게 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께서 즐거워하시는 건가요? 표고버섯을 먹으면 신이 즐거워지는 정신이, 마음이 정신이. 즐거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정신 기능을 즐겁게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표고버섯 정말 좋아하는데 표고버섯 그 식감도 그렇고 맛도 고기랑 아주 비슷하잖아요. 또 표고버섯을 산에서 나는 이제 고기라고 많이 하는데 자연인들이 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실제 그 표고버섯을 또 많이 이제 재배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표고버섯으로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표고버섯으로 만들 요리는 얼큰 표고버섯 국이거든요. 네. 사실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골 장터에 가서 이렇게 드셔보신 국밥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맛인지 하고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 이런 표고버섯국만한 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밥이라는 건 뭐 5만 가지 국밥을 다 먹어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얼큰 표고버섯 국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오늘 표고버섯 오늘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먼저 그 재료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인공 표고버섯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불고기감으로 고기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파하고 양파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재료는 준비를 하시고 고기를 재우실 양념으로 간장, 맛술, 청주, 마늘, 후추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양념장 들어가는 게 오늘 얼큰이잖아요. 그래서 네.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마늘, 후추, 이제 소금 그리고 여기 이제 비법 재료. 비법 재료. 네. 오늘 그 소개해 주실 얼큰 표고버섯국의 네. 그 진한 맛을 담당한 네. 비법 재료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군요. 네, 아직 그래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감칠맛도 당당하고 네. 이게 들어가니까 맛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네.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하시잖아요. 지금 해버리면 네. 끝까지 채널 돌아가. 네. 네. 근데 이 표고버섯 있잖아요. 네. 선생님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이 네. 버섯을 사면요. 네. 이걸 씻어야 돼? 네. 아니면 말아야 돼? 이거 참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거 저도요. 씻어야 되나요? 말아야 네, 되나요? 사실 씻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이제 흙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 키친타올이나 젖은 면보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물에 닦아야 되겠다 하시면 아주 살짝만 조심조심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건데 저는 또 어떤 게 궁금하냐면요. 말린 게 있고 네. 그러니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생표고가 있고 말린 표고가 있거든요. 맞아. 네. 이건 뭐 용도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은 이제 제가 생표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버섯 계절이라. 근데 마른 거는 이제 불려서 쓰시면 되고 마른 거는 이제 불려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식감이 또 쫄깃쫄깃하고 맞습니다. 버섯의 풍미가 또 더 이렇게 살아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집에 갖고 계신 거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표고버섯을 이제 고를 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표고버섯 보시면은 네. 모양이 둥글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광택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약간 묵직한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좀 두툼해요. 그리고 이제 기둥 부분 보시면은 이 기둥 부분이 너무 이렇게 긴 거보다는 약간 짤먹하고 통통한 거. 예, 그리고 이제 기둥 부분이 약간 거뭇거뭇하다 이런 거는 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전체적으로 이쁜 거 고르시면 됩니다. 거. 네. 예쁘게 생긴 거. 네네. 근데 이제
표고버섯의 비타민 네. D가 이제 생성이 된다는 네, 이야기 네, 네.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네, 돼요? 그래서 보통 네. 저희 말린 거는 말리면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돼서 늘어나는데 생표고 갖고 요리를 하실 때는 이거 바로 쓰지 마시고 네. 이렇게 햇볕에다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타민 D 합성이 되면서 이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이제 광합성 하듯이 네, 네. 표고버섯도 네. 살짝 네. 햇빛에 광합성을 그쵸. 그래서 생 거를 하면, 쓰시더라도 바로 하지 마시고 네.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좀 말렸다가 하시면 더 살짝 좋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네, 선택. 네, 살짝 맞습니다. 선택하면 네. 비타민 네. D가 생성이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비타민 D는 이제 뭐 등푸른 생선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예.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네. 햇빛을 받은 피부에서 만들어진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예. 맞아요. 그런데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고버섯도 정말 신기한 게 사람처럼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요. 와, 신기하다. 실제로 이제 버섯에는 원래 비타민 D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표고버섯을 햇볕에 노출시켰더니 비타민 D가 상당량 만들어졌다는 연구 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원래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있는 게 아니라 에스고스테린이라는 비타민 정부 성분이 있어요. 전 단계. 근데 이 프로비타민이 햇볕을 받으면 활성이 되는군요.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버섯을 말렸네가 아니라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지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로 건조기. 바짝 말려도 비타민 D는 안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햇볕에 조금이라도 노출을 시켜놓는 게 비타민 D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연의 방법입니다. 속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햇빛을 직접 받아서 말려야 비타민 D가